오늘은 스택, 큐, 덱, 그 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택, 큐, 발음을 덱이라고 발음해요. 이상해. 좀. 어쨌든 세 종류의 살펴보는데 얘는 리포 구조예요. 리포, last in first out. 얘는 피포 구조예요. 덱도 큐의 한 종류인데 얘는 특이한 것은 좀 이따 설명하고, 리포는 이런 식으로 위로 쌓인다. 이렇게 요 위를 뭐라 그러냐면 스택 탑이라 그래요. 탑. 그리고 큐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front, back. 추가는 백에다가 빼내는 건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큐예요. 그 다음에 덱은 큐는 큐인데 양쪽에서 뺄 수 있어요. 양쪽에 추가할 수 있고 뺄 수 있다. 그럼 스택은 한쪽에서만 넣고 한쪽에서만 빼는 거예요. 큐는 반대쪽에서 넣고 반대쪽에서 빼요. 그리고 DQ는 양쪽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 전에 배운 게 무슨 자료 구조예요? 리스트죠. 리스트 ADT고 그 리스트 ADT를 다양한 걸 이용해서 구현을 해봤어요. 자료 구조를 만들어 봤어요.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도 만들어 봤고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고, 연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싱글 링크 리스트, 뭐 더블 링크 리스트, 테일이 있는 경우, 테일이 없는 경우 여러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 보고 계속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거 갖고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필요한 거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스택은 어떻게 구현하면 될까? 배열로 구현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스택에는 push, pop, top 또는 pick 세 개 연산어만 필요해요. push, pop, top, pick, top 또는 pick. 그러니까 push는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거고, pop은 데이터를 빼오는 거고, top은 맨 꼭대기에 있는 걸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안 변하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는. 그러면 배열을 쓸 경우에는 이 연산을 뭘로 만들까? 배열 기반 리스트의 경우에는. 그쵸? 요 경우는 배열의 경우에는 push back, push front, push front래. pop back, pick back. 으로 구현하면 되죠. 배열의 경우엔. 리스트, 연결 구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연결 구조에는. 뭐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결 구조는 뭘 유지해요? 헤드를 유지하죠. 그럼 헤드를 유지한다는 생각하면은 연결 구조로 스택을 구현하면 뭘로 구현할까? 무슨 연산들로 얘를 만들면 돼요? push, front. 그쵸? push, front, pop, front, pick, front. 로 만들면 되죠. 다 O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배열에서는 뒤에 넣는 게 편한 거고, 연결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에 넣는 게 편해요. 앞에서 빼내는 걸. 그러면 스택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미 우린 다 만들어 놨어요. 리스트에서. 연결 구조로 만들면 뭐만 만들면 돼요? push front, pop front, pick front만 만들면 돼. 배열로 만들면 뭐만 만들면 돼? push back, pop back, pick back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얘랑
연결 구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용량이 제한적인 거죠. 그 용량이 제한적인 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동적 배열을 쓰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건 없죠. 제한이 없어요. Q는 어떻게 될까? Q는 배열로 구현하면, 배열의 리스트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연산은 뭐라면 NQ, INQ, DQ 요 이름이 똑같은데 그 다음에 뭐지? 여기도 픽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은 게 픽이에요. 그리고 추가하는 건 INQ, DQ는 여기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push front, push back, pick front. 그러면 얘가 문제죠. 얘가 요 애가 문제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배열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배열을 어떻게 구했어? O1으로 구현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경우에는 빼내면서 막 여기에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순서가 유지돼야 돼. 순서가 유지되려면 푸시 프런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비용이 순서가 유지되려면 얘를 빼면 하나씩 이쪽으로 다 옮겨야 되잖아. 배열의 경우에. 그럼 ON이 걸려요. ON. ON. 그러면 배열에선 이 ON을 O1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할 수 있는 방법. 뭘로 하면 돼? 뭘로 하면 돼요? 방법 없어? 순환 배열 방식을 쓰면 돼요. 순환 배열. 프런트와 헤드와 테일을 유지하는 배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러면 이 헤드와 테일을 유지하면 순서를 안 바꾸고 들어간 순서를 안 바꾸고 요걸 다 O 안에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배열을 이용해서 P4를 만들 때, P4, Q를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인 방법으로 쓰게 되면은, 푸시 프런트가 아니구나. 푸시 백. 뭐야, 다시 쓰자. 푸시 백. 이게 들어가는 연산이고, 빼내는 연산은 팝 프런트예요. 그쵸? 팝 프런트. 그리고 이 팝 프런트가 원래 순서를 유지하려면 ON이 돼야 되는데, 이제, 순환 배열, 서큘러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면 O1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용량이 부족한 거는 또 동적 배열 쓰시면 된다. 그러면 연결 구조로 하면 똑같이 푸시백, 팝 프런트, 픽 프런트 요 연산이 필요할 텐데 요거를 다 O1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중 연결 구조가 필요해요? 푸시백, 팝 프런트. 팝 프런트는 기본적으로 O1이죠. 헤드만 있어도. 픽 프런트도 O1이죠. 헤드웨인 거고. 푸시백이 O1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테일이 있어야 되죠. 즉 연결 구조에서는 헤드, 테일, 단일 연결 구조. 단일 연결 구조로 뭘 만들 수 있어요? Q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DQ. DQ는 이제 저 네 개가 다 필요한 거야. 푸시백,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 팝백. 그리고 픽 프런트, 픽 백. 6개가 다 필요해요. 그럼 이 6개가 효과적이려 그러면은 배열에서는 뭘로 해야 돼?
앞에서 넣는 것도 편하고 뒤에서 빼는 것도 편하고 그러려면 뭘로 해줘야 돼? 서큘러로 해야 되죠. 얘도 서큘러. 얘는 연결 구조는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안 되죠.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어딨어? 이 백 애들이 OL이 되죠. 그런데 그럼 연결 구조로 만들려면 덱을 만들려면 뭘 만들까? 이중 연결 구조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볼 얘네들을 만드는 방법은 이미 다 배웠어.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면은 그 리스트는 스택, 큐, 덱으로 활용 가능해요. 활용 가능해요. 근데 모든 걸 다 갖다가 우리가 막 스택 쓰고 큐 쓰면 안 돼. 잘 보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라이브러리 제공한 스택과 큐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민해 보면 얘 아니면 얘예요.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이에요. 스택은. 그렇죠? 배열로 만들었으면은 동적 배열을 쓸 테고 라이브러리일 경우에는 연결 구조로 내부적으로 만들었으면은 그냥 단일 연결 구조로 스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단일 구조로. 그러면 큐를 만약 만들었다. 큐는 배열로 만들면은 순환 배열로 만들어야 되니까 번거롭죠. 아마 이거를 순환 배열로 만들어서 쓰시는 별로 않을 테고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얘가 더 구현이 편하니까. 동쪽도 되고 뭐 그래서 연결 구조. 근데 기본적인 큐는 이중 연결 구조까지는 필요 없다. 앞에 그러니까 줄 서는 거니까 맨 처음 온 사람이 맨 처음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얘는 덱이 만약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이중 연결 구조로 많이 구현이 될 거다. 그럼 오늘 얘기 다 끝났네. 수업 끝낼까? 기본적인 건 그래요. 그래서 이 스택 큐 덱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스택 큐 덱을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어요. 만들 필요 없어요. 다 만들 줄 알아,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 활용을. 활용을.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자, 스택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많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스택이에요. 스택. 큐는 많이 안 써. 실제 보면. 문제도 풀어보면, 큐는 많이 안 쓰는데, 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것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프린터가 연결하면, 거기 OS에 뭐가 생기냐면, 프린터 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린터 작업을 계속 보내면, 어떤 순서대로 나와요? 프린터를 내가 여러 문서를 동시에 눌러놨어. 그럼 어떤 순서 나와요? P4 방식으로 나와요. Q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Q예요.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통신할 때도 뭐 먼저 온 사람 서비스 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건 Q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 때 이제 Q를 쓰는데 이런 뭐 괄호 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들을 막 그 경시대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오히려 스택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스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괄호 검사입니다. 괄호 검사. 괄호 검사. 그래서 괄호 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나길 때 열린 가로를 만나면 어디다 넣으면 돼?
스택에다 넣어요. 그럼 얘 넣으면 스택에다 넣죠. 얘 만나면 또 스택에다 넣어요. 그럼 반대 닫힌 가로를 만나. 그럼 뭘 해야 돼? 스택에서 팝을 합니다. 빼내. 빼서 얘랑 얘를 뭐 봐야 돼? 얘가 일치하는지 봐야 돼요. 뺐어. 일치하네? 그럼 오케이. 끝났어. 근데 스택이 뭐야? 남아있네, 스택이. 그러면 유효한 거야,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유효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넣고 빼고 오케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넣고 얘 때문에 뺐는데 얘와 얘죠. 그럼 어때? 일치하지 않죠? 그럼 에러예요.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뭐 여러 형태로 해보셔도 돼요.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택을 이용하는 유명한 또 다른 문제는 계산기 식을 평가하는 형태가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표현을 이런 형태로 식을 써요. 3 더하기 4 곱하기 2. 요거를 인픽스 표기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픽스 표기법. 중위 표기법이죠. 그러니까 연산자가 피연산들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쓰는데, 얘를 그러면 3 더하기 4 곱하기 2를 평가해라. 그러면 평가하는 게 그렇게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딱 보면 3 더하기 4 곱하기 2니까 8, 11. 답이 11이다. 금방 나오는데 이거를 컴퓨터가 계산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면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인픽스 방식을 포스페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를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된 거를 후위 표기법이라고 그러고 포스픽스 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포스픽스 노테이션을 갖고 있으면 요거의 평가는 되게 간단해요. 뭐만 있으면 돼? 스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3 더하기 요거를 어떻게 평가하나 뭐냐면, 스택에 숫자 만나 스택에 넣어요. 4 만났죠. 스택에 또 넣어요. 5 플러스를 만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연산자들은 다 뭐다? 이항 연산자로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4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있으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우리는 생략하고, 그럼 더하기를 만나면 두 개를 빼내. 그럼 3과 4가 나오겠죠. 그럼 얘를 더해. 네? 그럼 결과가 12예요. 그럼 12를 다시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럼 2 만나죠. 그럼 2를 넣어. 그럼 또 연산자를 만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곱해. 곱해서 다시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요. 그럼 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뭐만 남아요? 24만 남아요. 그러면 스택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애가 뭐가 되겠어요? 이 표현식의 결과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평가하기가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쉽다라는 걸 아니까 얘를 평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뭘로 바꿔요? 요걸로 바꿔요. 요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형태의 문자열을 평가해서 결과값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계산기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막 입력하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얘를 분석한 다음에 얘를 요걸로 바꿔요. 그리고 요걸 바꾼 거는 금방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에서 얘로 바꿀 때도 스택을 또 많이 써요. 스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요게 이제 인픽스 노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연산자 스택을 두고 있습니다. 연산자 스택. 그러면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숫자를 만나면 그 숫자는 여기다 바로 넣어요. 만나면 여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변환해야 되는데 숫자를 만나면 무조건 넣어요. 근데 더하기를 만나니까 연산자를 만나면 연산자는 여기다가 넣습니다. 여기다가 연산자 플러스를 넣어요. 그 다음에 4를 만났죠? 그럼 4를 넣어. 어이구. 그 다음에 또 별표를 만났어요. 별표. 그럼 별표를 여기다 넣을지 아니면 뭘 할지는 앞에를 봐야 돼. 그래서 연산자를 만나면 왼쪽 괄호를 만나거나 자신보다 낮은 우선수의 연산자를 만나거나 스택이 empty가 될 때까지 스택에 있는 연산자를 포스트픽스 문자열에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괄호를 만나거나 자신보다 낮은 우선수의 연산자를 만나거나. 근데 이 경우에 별표를 넣을 때 여기 있는 연산자가 곱하기보다 낮아 높아? 낮죠? 낮으면은 그냥 아무렇지 것도 안 하고 넣어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별표를 처리해야 되는데, 곱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연산자 스택에는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낮은 놈이 들어가 있죠? 그럼 나도 삽부분이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2 만났죠? 그럼 2 넣고, 그러면 끝났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빼서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돼요. 3, 4, 2 곱하기 더하기. 그럼 3, 4, 2 곱하기 나면 요거 두 개 먼저 할 테니까 8,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옆에 거 보면 이제는 곱하기가 먼저 와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더하기를 만났을 때 더하기를 집어넣으려 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별표가 있죠. 별표는 자기보다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높은 거면 걔는 빼내. 그래서 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그럼 3, 4, 12, 2 더하기가 24.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뭐야? 내가 계산 잘못했나? 죄송합니다. 제가 덧셈이 안 되네. 12 더하기 2면 14가 되죠? 예. 갑자기 곱셈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실습하고 있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뭘로 해요? 집에 가서 하세요. 숙제로. 우리는 뭘 하냐? 요거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선 잠깐 쉬었다가 뭘 하냐면 포스트픽스가 들어왔을 때 이 포스트픽스를 이용해서 감목을 계산할 거예요. 요거를 쉬는 시간 있다가 끝나고 나서 얘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냐? 인픽스를 포스트픽스로 바꾸는 거를 만들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도 뭘 써요? 스택을 써요. 요 부분이 스택으로 구현이 돼요. 요 부분이 스택으로. 그래서 그 EL에 가면 실습 자료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 함수를 완성하시면 돼요. 요 함수를 쉬는 시간 있다가 한번 완성해 보세요. 뭘 완성하냐? 테스트 파일을 보면 이런 다양한 포스트픽스 노테이션들이 들어와요. 근데 가정은 뭐냐면은 여기에는 오류가 없어요. 이상한 문자들 안 들어가고 오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 후위 표기법을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결과를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후위 표기법을 평가하는 데는 무슨 자료 구조만 있으면 돼요? 무슨 자료 구조만 알면 돼? 스택만 알면 됩니다.
요렇게 뭐 어떻게 짜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그 후위 표기법으로 된 유효한 문자열을 평가해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단, 요게 못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 네 가지 연산을 썼잖아요. 근데 이 연산자들은 다 뭐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항 연산자다. 단항 연산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가 안 돼요. 그거는 한계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 많으신 분,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거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단항 연산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4 이런 게 되게끔. 지금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숙제로 내주는 것도 그것까지는 안 해요. 단항 연산자는 포함 안 해요. 근데 단항 연산자는 실제로 마이너스만 하나 생각해 주면 돼요. 물론 이런 건 의미가 없지, 솔직히. 그치? 플러스. 그러면 후위포기법 안에는 뭐 3, 2 곱하기 5 더하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숫자를 만나면 이 문자로 된 숫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인트로. 근데 이제 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31 이렇게 될 수 있어요. 25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요걸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걸 만나면은 얘네들이 다 이항 연산자니까 스택에서 두 개를 뽑아가지고 연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때도 주의해야 될 게 요렇게 A, B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플러스를 만나면 A 더하기 B가 돼야 돼요. B 더하기 A라면 이거는 뭐 A 더하기 B는 상관이 없는데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결과 같죠. 상관이 없는데 A-B나 B-A는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3 넣고 2 넣으니까 3, 2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서를 잘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뽑은 애가 뒤에 와야 된다. 뒤에 와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후위포기법 안에는 숫자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공백이 나오고요. 공백이 있고 이런 연산자들이 있어요. 연산자들이 지금 딱 네 종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구분해서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문자가 숫자인 경우, 공백인 경우, 그리고 연산자인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인 경우에는 이 숫자를 축적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3, 1, 1면 311을 만나야 돼요. 처음에 3 만나고 그 다음에 1 만나면 31로 바꾸고 그 다음에 2 만나면 312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n을 10으로 곱하고 요 수치를 더해주는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n에 그걸 축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처리하고 나서는 늘 공백이 와요. 왜냐하면 이게 후위표이기 때문에 맨 뒤에는 항상 뭐가 와요? 연산자가 오게 돼 있어요. 맨 끝에 숫자로 끝날 수가 없어요. 후위표기법은. 그래서 스페이스를 만나면 내가 바로 전까지 숫자를 처리하고 있었으면은 그 숫자를 넣어주고 n을 다시 0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 또 써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얘 만나는 거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세싱 디지트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하고 아닌 경우에 이 연산자 다음에 공백 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스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산자를 만나면은 스택에 들어있는 이 수치 값들을 빼서 계산해서 다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스택에 들어있는 그 마지막 값이 결과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위
표기법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후위 표기법을 평가하는 방법은 뭐 위에 이 부분을 빼면 결국은 뭘로 하는 거예요? 스택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스택. 스택은 맨 마지막 넣은 게 스택 톱에 와 있죠. 그렇죠? 그런 방식을 써서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로 제가 이거 말고 하나를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 포스픽스를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는 이제 되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런 문자열이 주어지면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만 바꿔준 다음에 얘를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요거의 결과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가로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뭐만 안 들어가요? 단항 연산자는 안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유효하지 않은 애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빠져나가게끔 만드셔야 되니까 이제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평가할 때 유효한 식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야 되는 게 있고, 유효한 식인 경우에는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후위 표기법을 바꿔줘야 돼요. 그럼 후위 표기법 바꾸면은 얘를 다시 이용해가지고 식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Q, 뭐 Q는 다 가고. Q는 단일 연결 구조.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테일이 있어야 돼요. Q를 하려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마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자료 구조가 우선순위 Q가 될 텐데, 우선순위 Q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렬 리스트를 유지하면 우선순위 Q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선순위 Q를. 정렬을 하면, 정렬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렬 리스트를 유지해가지고 그 우선순위 Q를 만드는 그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용을. 그 비용을 생각해보면 그 비용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렬된 리스트에서는 여기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중간에다가. 정렬해서 넣어야 되니까. 소트 됐으니까. 데이터가 있을 때 요번에 들어온 애가 한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가서 넣어야 되죠. 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의 경우에는 어차피 검색을 해야 되니까 순차 검색밖에 안 되니까 ON이고, 배열의 경우에는 정렬되어 있으면은 요 위치는 이진 탐색 통해서 로그 N으로 갈 수 있는데 요 안에다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땡겨줘야 되죠. 땡겨야 되기 때문에 또 ON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렬 리스트로 만들게 되면 비용이 ON이 돼요. 상수 비용으로 안 돼. 그러면 얘를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만들려면 우선순위 Q는 정렬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다른 걸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모든 비용을 로그 N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는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Priority Q는 이거와 전혀 다른 구조다. 선형 구조를 안 써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선형 구조로 만들려고 그러면 우선순위 Q는 뭘로 만들겠어요? 정렬 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데 정렬 리스트로 만들면 비용이 비싸다.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트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트리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덱 이렇게 쓰는데 발음은 이렇게 해요. 덱. 그래서 요거를 더블 엔디드 큐,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집어넣고 빼는 게 수월해진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브라우저 방문 목록 이런 것들은 뒤에도 넣고 앞에도 넣고 뒤에도 빼고 막 이런 거가 다 필요해요. 히스토리 유지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대개 써야 돼요. 대개 필요할 때가 있고 단순 Q만 있을 때가 있고 스택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요거는 심심하면 한번 재미있으니까 해볼 수 있고요. 스택을 Q로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고, Q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해보면 되겠고, 문제들 중에 Q를 이용하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택을 이용한 건 의외로 많아. 문제 풀다 보면 스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Q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근데 막 찾다 보면 이런 문제 같은 건 나와요. Number recent calls.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Q에다가 통화 시간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빼서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는 Q에 유지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의외로 Q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BFS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이제 트리나 그래프 나온 내용인데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런 트리 구조가 있을 때 깊이 우선은 안으로 쭉 들어가요. 안으로 내려가는 걸 우선적으로 내려간다는 거고요. 너비 우선은 이렇게 있을 때 이 순서대로 가요. 이게 너비 우선이에요. 이게 깊이 우선이고. 근데 깊이 우선을 만들 때에는 뭘 쓴다? 스택을 써요. 스택을 써서 만들어요. 얘는 뭘 쓴다? Q를 써서 만듭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BFS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BFS를 구현하려면 다 뭘 써요? Q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써요. 얘 때는. 근데 BFS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Q를 써서 문제 푸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Q는 프로그램 문제보다는 실제 서비스 구현할 때 많이 쓴다. 프린터 Q, 메시지 Q, 뭐 스레드 Q 이런 것들이 다 Q로 되어 있어요.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온 놈 먼저 처리해 준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택 Q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갖다 써야 돼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어떤 애는 보통 스택은 푸시, 탑, 팝 뭐 연산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요 C++의 특이한 점은 뭐야? 팝의 리턴 타입이 뭐야? 보이드예요. 그러니까 불편해. 약간 두 번 써야 돼서 불편해요. Q는 보통 푸시팝을 안 쓰는데 얘는 써요. 푸시팝이라고 해요. 푸시는 뒤에다 넣는 거고 얘는 팝은 앞에서 빼는 거예요. 팝 프런트, 푸시백에 해당돼요. 그리고 플런트가 있어요. 백이 있고 백은 백, 프런트가 다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얘네들이 다 뭐라고? ON이 되는 거예요. ON. 얘를 쓰면 ON이 안 되겠죠. 만약 이 푸시 프런트 백이 있으면 다. 프런트 백, 팝 백. 그러니까 이제 용어들을 보고 뭘 해주는 거다. 스택은 P4. 스택이 D4. Q가 P4. 그리고 덱은 양쪽 다 되는 거. 자바는 팝이 데이터도 줘요. 그리고 푸시라는 거 말고 add라는 것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언어,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어떤 것이 푸시에 해당되는지를 잘 또 보고 쓰셔야 되는 거죠. Q. 얘는 덱이에요. 근데 얘로 포장해서 쓰면은 P4가 돼버려요. 얘는 앞에서 하는 거가 있고,
만약 덱으로 쓰고 싶으면은 Q로 쓰는 게 아니라 array 덱, array 덱이 돼야 돼요. 그러면 4개 연산자가 다 있어요. 양쪽으로 다 넣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만 보면 얘가 어떤 애인지 알겠죠? array 덱이다. 그럼 뭐야? 뭘로 만든 덱이야? array로 만든 거죠. 덱이라는 거죠. 그럼 덱이라는 거는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서큘러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었겠죠. 그래야 양쪽 다 집어넣는 거 편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이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썼는데 이제는 이해하고 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었겠다라는 거를